세 번째 평가입니다.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정책인데요. 네 가지입니다. 서비스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이와 무관하지 않은 지역 기반으로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충하는 것, 그리고 청장년에 대해서 생활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대책, 네 번째로는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이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양질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34만 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예산이 마찬가지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과 사회 서비스원이 어떻게 조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이런 정책 논의도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관련해서 제일 이제 아쉬운 점은 직종 개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년 고용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도 여전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사회 서비스도 다르지 않은데요. 서비스 쪽은 여전히 다 거의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8개 부처에서 269개의 사회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 인프라 또 서비스 규모가 있을 것 같지만 다 아주 작은 규모의 서비스여서 오히려 행정비용은 늘고 서비스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만하지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다듬어야 되고 정교해야 되고 그러면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요. 한 가지 서비스에서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가 오히려 소득 보장보다도 더 엄격한 선별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사회보장 교과서에는 서비스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의 안전성을 높여준다고 보통 적혀 있습니다. 물론 경제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을 어느 정도 실비를 부담시킬 것인가는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제공 자체, 접근성 자체는 보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부분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청장년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청장년층의 각종 지표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상 기대, 신뢰, 주거 건강까지 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요. 국정 지지도도 사실 청장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 예산심의에서도 가장 많이 예산 배정을 못 받은 부분이 청년 부분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청년을 단순히 고용, 일자리 쪽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청년 생활 안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요구를 파악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기반이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사회정책으로 하면 300 몇십 개의 정책이 있을 거고요. 부처로 하면 한 14개, 15개 부처가 사회정책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기획이나 추진은 각 소관부처 아니면 소관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과제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가 하면 확충뿐만 아니라 확충과 정교화입니다. 예전에 확충만이 과제였다면 이제 확충과 정교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정교화를 하려면 이러한 사회정책 총괄기획 조정 기반이 없이는 정교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 결정 기제가 없는 게 아닌데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조정력을 갖지 않았고요. 정책 조정 기제끼리 어떻게 역할 분담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기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스웨덴의 사회부총리제처럼 사회정책의 혁신 현안을 가지고 부총리를 정하고 미니스터를 구성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고요. 사회보장위에서 실제 이런 조정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후에 정책 조정이 사회 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마지막 장입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평가에서 해야 할 과제, 특히 서비스 쪽에 산적해 있는 과제, 그리고 선제 대응 못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영역에 정부가 남은 시간 많이 노력을 배가해서 좀 나은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유를 위한 준비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정부 정책을 평가하거나 설계를 정비하는 과정의 개방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는 대선 준비 기간도 짧았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부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고민하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 간의 정책 기획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성도가 상대로 떨어지니 이런 정부일수록 정책 평가를 하고 개방적으로 정책 기획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눈 돌리는 정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3년 말고 3년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 정책 기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경원 노무현 정부 때 중기 정책 계획이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2005년에 계획해서 어쩌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이후 정부들이 사실 사회정책의 안정성이라든가 사회정책의 확충을 했던 기반은 그때 2005년에 중기계획에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마음 급하게 나머지 3년 안에 뭘 다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그 이후 3년 이후도 사회정책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갈 것인지 하는 조금 더 중기계획, 긴 호흡의 정책 설계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